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요 근래 여러분들 장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그 금리 결정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뭐 올라갈 듯 하면서 다시 내려가고 내려갈 듯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뭐 이런 확실한 방향성이 안 나온 그 크립토 시장인데, 지금 개별적인 알트코인에 접근해서 전체 방향성을 보기보다 금리 기조에 관해서 과연 진짜 전문가들은, 이 시장에 진짜 전문가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것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오늘 내용에 관해서 먼저 브리핑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연준에서 GDP를 예측한 게 있어요. GDP가 예측한다는 얘기는 성장률이거든요. 성장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금리 방향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먼저 그거를 또 말씀드릴 거고, 또 다음 거는 피델리티, 자산운용사에서 지금 현재 장세를 바라보고 그 장세를 바라보면서 금리의 방향성에 관해서 나온 보고서가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곳곳에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질문을 적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개를 골라서 제가 오늘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큰 방향성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영상을 보시고 단순히 올라간다, 내려간다, 판단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전체 큰 판때기를 보고, 뭐, 다른 분들보다 조금 이제 크립토 시장에 좀 일찍 들어온 편이긴 한데, 앞으로도 뭐 시장 상황에 관해서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관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ECB에서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거거든요. 이 뉴스가. ECB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트리거가 발생돼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침략함으로써 플렉시블하게 대처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플렉시블이란 얘기가 유연하게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금리를 인상한다, 금리를 인하한다 이런 얘기, 금리를 사실 마이너스 금리에 0% 금리를 유지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자제할 거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우회적으로 유출할 수 있고, 일단 22는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애틀란타 연준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날짜가 나온 게 8일 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그래서 1쿼터 GDP를 예측한 그 자료예요. PDF 파일인데,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17일 날 금리 방향성에 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연준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제 GDP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인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 어느 선에. 그래서 최상으로 봤을 때 3%, 그리고 최하로 봤을 때 1%로 봤었거든요. GDP 예상치를. 이게 성장률이잖아요. 경제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견고한 흐름을 보일 것 같다. 근데 어느 순간 예측을 하는데 급작스럽게 0 이하로 내려버려요.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버려요. 갑자기. 그러니까 전쟁 사태가 발생한 거에 관해서 이미 추정을 했었던 거예요. 연방준비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맥시멈으로 2월 18일 날 봤었을 때 1.7%를 예측했었는데, 2월 28일 정도 되니까 마이너스 0.5%로 급작스럽게 낮춰버렸죠. 자, 이게 뜻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1.7에서 마이너스 0.5. 그래서 GDP가 많이 감소할 거라고 이미 추정치가 나왔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에 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분명히 없다. 저는 이거를 제 예상치가 아니라, 저는 제가 예상을 할 때 이런 자료를 보고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다 아마 이런 견해에 관해서 아마 지금 다 보고 결론을 내릴 거고, 또 하나 전 세계에서 이제 자산 시장, 뭐 가상자산이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자산 시장 규모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인 피델리티, 그러니까 지금 한 하루 따졌을 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경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조 달러가 넘으니까, 벌써 10조 달러가 넘은 지 한참 됐으니까. 근데 피델리티, 먼저 이제 이 보고서를 보기 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달러에 보면 호로스의 눈이라고 그래가지고 피라미드 상부에 보면 삼각형이 잘라져가지고 여기 눈이 하나 달려있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빛나는 마크가 있죠. 근데 피델리티도 마찬가지로 여기
비슷한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예사롭지 않은 기관인 건 분명해요. 거대 자금을 운영하긴 하지만.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속화예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속화. 그러니까 저는 작년서부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계속 발언을 했었는데 어쨌건 제 견해랑 피델리티 자산운용사도 똑같은 동일한 견해를 지금 피고 있다. 보고서는 3월 4일 날 제출이 됐어요. 이건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집중을 못 하실 분이 있겠지만 좀 궁금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좀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보기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장이 중심을 잡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계속 전개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시장과 정책 전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뭐 이거는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고 피델리티의 글로벌 솔루션 멀티 자산 책임자는 상품, 인플레이션, 정책, 움직임의 방향을 고려를 한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 네모친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에너지 시장은 지금까지 규제로부터 면제되어 왔지만 이것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다. 여기서의 변화는 주요한 거시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높은 상품 가격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성장률로 이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예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유럽의 노골적인 경기 침체 위험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경우 위치를 조정하여 광범위한 독점 도구를 활용하여 변동성을 통해 합리적인 경로를 조정하고자 한다. 스위프트로부터 러시아 은행들을 차단하려는 움직임과 중앙은행 제재의 시행은 러시아로서는 큰 좌절이며 전쟁에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히 굳어진 결과이다. 에너지의 면제는 현재로서는 러시아로부터 유럽으로의 에너지 흐름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것을 막았지만 러시아의 보복 조치와 최대 소비국에 대한 에너지 흐름의 감소 가능성이 높아서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서구의 민간이 새롭게 내세우는 자체 제재 경향은 물리적 교란 위험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러시아의 그 외환 보유고가 유로화가 약 31%고 달러화가 15% 정도. 지금 현재 이제 보여주고 있고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매파적인 게 뭐냐, 비둘기파적인 게 뭐냐를 아셔야 되는데 매파적인 거는 금리 인상을 뜻하는 거고 비둘기파적인 거는 금리 인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 동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부 유럽과 동유럽 지역은 러시아 가스 흐름 중단에 가장 민감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도 러시아가 유럽 천연가스의 약 40%, 석유의 25%를 공급하는 등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한편으로 치우쳐가지고 러시아를 무조건 할 수도 없고 미국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한테 지금 빨리 제재를 해라, 편을 들어라, 나토 빨리 어떻게 해라 하는데 사실 겉에서 봤을 땐 나토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실상을 보면 나토가 해주는 거는 미약해요, 되게. 그래서 여기 제가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불 6개짜리를 여기 던져놨는데 자, 전 세계적으로 주요 매크로 채널은 상품 시장이며 가격 상승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킨다. 우리는 더 높은 상품 가격이 여기에 머물러 있고 인플레이션 상승과 낮은 성장률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유럽의 노골적인 경기 침체의 위험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로부터 물리적 상품 흐름이 실질적으로 중단될 경우 이미 그러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영국, 유럽의 통화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한 과제는 상당히 복잡해졌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제가 빨간 줄로 권하는데 우리는 ECB가 비둘기파로 전환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연준은 최근까지 일부 공격적인 기축 경로가 이미 재평가되고 있지만 일단 긴축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기조에 관해서 나와 있죠. 일단 ECB 같은 경우는 비둘기파로
전환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다. 다시 돈을 풀 거란 얘기죠. 연준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 정보는 아마추어들이 보는 정보가 아니라 투자 전문가만을 위한 것이다. 개인 투자자가 의존해서는 안 된다. 투자자는 표현된 관점이 더 이상 현재가 아닐 수 있으며 이미 적용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만 한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이 정보 자료는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이 막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와중이죠. 자, 뭐 인플레이션은 극악으로 치닫고 있고 지금 현재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 현재 상황. 그래서 17일 날 어쨌건 발표가 되는데 이도저도 않은 방향성이 언제까지 흘러갈 가겠지만 만약에 이 전에 요 일요일 날부터 해가지고 월요일 날 화요일 사이에 급격한 상승이 만약에 온다면 이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성이 나올 거고 이도저도 않은 어떤 그런 관점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면 우리가 원하는 발표가 17일 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제 댓글에 응원 달아 주시는 분들 그리고 광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항상 고개 숙여서 항상 감사를 드려요. 제가 이제 항상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생각은 항상 하고 있고 마음은 항상 그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 진짜 이제 고민이 되게 깊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간간히 답변은 제가 드리는데 그래도 하루도 빠짐없이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 중 한 사람입니다. 정말 궁금하고 잘 이해가 안 가고 모르겠는데 질문 드립니다. 저도 확신이 있어서 1년 전부터 월급 타서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리플을 매수하고 투자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호재와 상관없이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2017년에도 호재란 호재는 XRP가 매일 나왔는데도 가격은 별 반응이 없었지요. 호재로 따지면 XRP는 지금 좀 몇만 원은 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맞는 말씀이세요. 앞으로도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매수하겠지만 호재와 별개로 가격이 형성되는 건 왜 그런 건지 진심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답답한 심정으로 이제 긴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탑코인에 비해서 XRP에 투자해서 많은 수익률을 못 거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매수했던 이유는 전 세계 스위프트 1.0의 와해와 지금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러시아로부터 발생된 스위프트에서 이제 제재를 받았죠. 다른 오페크 국가들도 거기에 이제 합류돼서 스위프트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거는 제 추측이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스위프트 2.0이 어느 순간에 대두되기 시작을 하는데 스위프트 2.0과 XRP 그러니까 리플사는 사실은 깊이 관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말로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리플은 그냥 XRP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다.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된다면 지금 달러와 같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한 인프라망을 까는데 그 안에서 인프라 작업을 해주는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리플사예요. 지금 현재 그 인프라망이 100% 완전히 깔리지도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XRP 가격이 올라버린다. 그러면 그 코인들은 시장에 풀리지 않겠죠. 회전이 안 되겠죠.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은행들, 그러니까 SBI 같이 금융기관들이 아마 어느 순간부터 보유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증권이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IPO를 아마 할 거예요. 향후에 리플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느리게 천천히 진행되긴 하겠지만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여기서 이제 몇만 원이 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시는데 그게 아마 실현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만 원이 된다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까지는 제가 2025년까지 볼 수 있겠지만 몇 천만 원 된다? 이런 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개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유동성이 풀려서 전 세계에 막 이렇게 모세혈관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될까요? 사람들이 감출 텐데, 그리고 세력들이 많이 매집을 할 텐데. 그래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따로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연준은 사실 금리 인상한다라는 협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 못 하고 있죠. 사실 금리 인상한다고 시장에 공포를 준 거는 작년 1분기, 2분기 이 정도부터 사실 금리 인상에 협박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인플레이션, CPI 대비해서 실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실질 금리에 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인플레 대비 FED 실질 금리 마이너스 7.79%다 라고 이 지표가 누가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마이너스 금리예요, 연준은. 지표로 나와 있는 건 0.25%지만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이 지경까지 와 있는데도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못하는 거는 분명히 통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고, MMT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CBDC 얘기가 FED 나우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XRP를 투자를 하고 아니면 그 외에 뭐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알트코인을 투자하고 뭐 그레이스칼 자산 운용사에서 뭐 상품 시장에 출시하는 그런 코인들에 투자하는 이유는 다 사실 통화 시스템에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 해칭이 될 거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된다. 100년 동안 건재했던 통화 시스템이 어떻게 갑자기 바뀌냐라고 보시겠지만 서서히 바뀌죠. 서서히. 예, 서서히 바뀌죠. 디지털 달러가 갑자기 나왔다고 그래도 달러가 폭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달러와 디지털 달러가 공존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달러의 비중은 사그러들면서 디지털 달러의 어떤 그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 우리나라도 CBDC를 발행하고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올 텐데 공존을 하겠죠.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그 숫자만 오가는 거랑 현금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좀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ECB도 마찬가지로 GDP를 아까 예측을 했죠. 애틀라타 연준이. 근데 ECB도 마찬가지로 GDP 성장률에 관해서 가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전에 발표됐던 게 2022년, 2023년, 2024년 4.2%, 2023년 2.9%, 2024년은 1.6%. 저성장이죠. 점점 가면 갈수록 경기는 침체돼요. 유럽 같은 경우.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아마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중국이나 인도보다. 미국은 그나마 22보단 낫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2022년에 후에 나온 거는 3.7%, 2.8%, 1.6%더 낮춰졌죠. 지금 보면은. 저성장 기조란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한다? 거기다가 채권 매입을 축소한다? 미디어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발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ECB도 알고 있고 그거는 연준도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피델리티 자산운용사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에 저는 좀 그런 관점을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얘기가 또 나왔냐면 오늘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극도로 올라가는 거는 푸틴의 책임이다. 민주당이 뭐 스펜딩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민주당의 뭐 양적 완화? 그 돈을 풀어서 뭐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푸틴을 블레임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이전에 발생됐던 문제이다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중파에 나와서. 이게 폭스뉴스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데도. 근데 미디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미국은 오히려 지금 바이든 행정부 아니면 뭐 지금 미국 경제관에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미디어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무조건 그냥 한 방향만 막 파고들어.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을 조종을 하는데, 사실 대표적으로 이도저도 아니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국가가 사실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좀, 제가 보니까 좀 심해요. 기자들이 그렇게 기사를 쓰고 한쪽으로 막 몰아가는 거는
실적을 위해서요. 실적. 왜?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 본인들 급여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미디어를 보실 때는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되게 싫어하는데 일본이 뭐 니온 게이자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있는데 일본 미디어가 전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오히려 한국 미디어보다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향후에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우리나라랑 여기 뉴스는 이렇게 나왔는데 로이터 연합통신에 우리나라랑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든요. 이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로 인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그 러시아를 알코올이나 뭐 수산물 뭐 이런 거를 뭐 밴시킨대요. 수입을 뭐 금지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뭐 원유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수출하는 입장이 수출하는 그 양이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양이 지속적으로 2015년서부터 줄여놔가지고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의미가 없는데 우리나라한테 되게 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중국이었어요. 2020년, 2019년까지는 중국이 원래는 러시아로부터 가장 큰 수산물 수입을 했었어요. 근데 2021년,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이죠. 중국보다 수입량이 훨씬 많아요.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중국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수입량을 대거 줄였어요. 70% 감소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양이 전체적으로 다 한국으로 몰려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어저께 이제 뉴스가 나온 건데 러시아가 한국을 뭐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선박 입항 금지를 지금 현재 시켜놨어요. 이거면 이게 무슨 여파가 있냐면 뭐 업계 관계자들은 미리 준비를 하셨겠지만 명태 한국 분들 동태탕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명태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명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 거기다가 킹크랩. 뭐 킹크랩은 자주 안 드시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명태 가격 이런저런 뭐 수산물들 그런 가격에도 분명히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그래서 우리 식탁 물가가 많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여파가 빨리 종식되는 게 그게 최우선이죠, 사실은. 근데 어쨌건 이거는 뭐 이미 발생된 일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그래서 어쨌건 경기 침체는 지금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 관점에 관해서 연준도 아마 입장 표명을 이미 제가 알기로 며칠 전에 CNBC나 뭐 CNN이나 이런 데 나와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롬 팔 연준 의장이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금리에 관해서 결정권자들 몇 분이 나와서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언급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 뉴스를 아마 구글링을 조금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인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과격한 금리 인상보다 예를 들어서 0.25%를 금리 인상하더라도 그거는 시장에 상당한 호재고 만약에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한동안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금리 발표 시점까지 며칠 남진 않았죠. 그 전까지 뭐 위로 아래로 계속 흔들기가 이어지긴 하겠지만 어쨌건 결정되는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관점으로 이번 영상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